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포럼이라는 게 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 쪽의 연구소의 연구원과 금융업계 쪽의 연구소의 연구원분들이 나와서 향후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달 정치적 큰 이벤트가 있죠. 3월 이후에도 내년에도 10%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그 내용들, 발언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서울에 부동산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그 내용과 그에 따라서 각계의 전문가분들 5분들이 정책적인,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5가지 정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안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을 보게 되면 내년 3월 이후에도 집값은 연간 10% 이상 오른다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 2대1 부동산 투자 포럼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키움증권 해서 세 기관의 연구소장과 연구원들, 책임 연구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GTX와 3기 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데다가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3분기까지,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연간 2자리 숫자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너무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거주자라면 수도권으로 한정해서 이제 지방 도시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값을 안정세로 또는 조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한정했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공급 물량은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누가 이기든 간에, 정치적 큰 이벤트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간에 상관없이 최근 몇 년간 발표된 막대한 개발 계획들, 정부와 서울시가 공통으로 개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재개발에 대한 계획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이 개발 계획이 많아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에 2년간 최소한 10에서 20% 2자릿수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계소득이 제자리인데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부채가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특히나 다주택자분들한테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좀 완화해주고 있죠. 그래서 6억 이하의 대출을 좀 완화해줬다가 이거를 또 9억 이하의 대출까지 완화를 해주고 있고, 퍼센트도 60% 이상까지 지금 현재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서 조금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대단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관리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상반간에 대출이
규제가 이어져야 된다, 또는 좀 대출을 한시적으로 또는 한정된 어떤 그 계층들한테는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서로 갈등만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집 안 판대요. 서울 매물 씨말랐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6월 1일 전까지도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가 6월 1일 이후로 중과세, 추가적인 과세를 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 6월 1일이 되기 전에 매물이 조금 증가를 했었어요. 물론 이 증가분도 기존의 일반적인 시장, 정상적인 시장에 비해서는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잠깐 동안 증가가 됐다가 6월 1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중과세니까 다주택자분들이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세금 때문에.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안 그래도 현재 매물 잠김 현상으로 해서 시장의 매물이 2000세대가 넘는 단지에 한두 개의 매물로 시장의 호가를 이제 상승시키고 있고, 그 호가 중에서 일부가 거래가 되면서 이제 그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바꾸는데 무려 4년이 걸렸어요. 고집을 부리다가.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매물 부족을 인정을 하고 대대적인 공급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허술하게 만들다 보니까 반시장적인 어떤 그 조항들이 대책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죠. 단기간에 급조되어 있는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매도자 우위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로 인해서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안 원인이 수급 불균형,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게다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재고 매물들도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고, 가장 중요한 양도세가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다주택자분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수요들조차도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는 양이 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 물량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단기 공급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각계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 5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에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모두가 한 목소리, 양도세 완화해야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풀린다.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에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걸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현재 부작용이 있지만 또는 부자 감세라는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시장을 안정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의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정책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빨리 합의가 될수록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또는 갈등이 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토의와 논의는 충분히 빨리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자,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하는 데는 4-5년 걸린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공급 방법은 기존에 있는 재고 매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나와야 된다. 1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매도가 되고 다시 매수가 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공급, 실질적인 공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의 완화에 대한 방법들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 5가지를 어떤 분들이 내놨냐면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직방 데이터 랩장, 그 다음에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그 다음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자, 이분들은 언론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보다도 훨씬 유명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의 물량이 나올 때까지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 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는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주택자 중에서 그러면 양도세 완화를 하는데 이 모든 다주택자들을 양도세 완화하는 거는 시장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에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보를 서로 하는 거거든요. 다주택자 중에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특별 공제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제 이어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매도하신 분들이 매도 후에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아주 높게 부과해서, 지금도 보면 다주택자 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할 때 9%와 한 13%의 취득세,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매수할 때 1.1에서 3.3% 정도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다주택자 분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을 할 때 9%와 13% 정도의 굉장히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도로 하고 다주택자 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또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아주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걸, 매도하신 분들이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를 좀 방지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도 나온 거죠. 또 양도세 감면, 이거는 1세대 1주택자, 주택을 한 개만 갖고 있는 실수요자, 실거주자의 감면 기준,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정부가.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거주 한 채 거래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지 말고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의견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도세 또는 실거주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양도세 감면 되는 기준을 11억까지 빨리 올려서 시장에다가 이런 신호를 줘야 된다 라고 이제 이런 전문가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도심 내에서 효과적으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재개발을 해서 많은 주택들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재건축이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 카드를 시장에다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내놓고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월 23일 날 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라고 해서 공모가 시작이 됐고 10월 말까지 공모를 받고 매년 25개 구역 26,000가구 이상을 매년 5년간 계속해서 공급을 하겠다.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 기타 여러가지 도시재생 지역들도 재개발 지역으로 변환을 해서 시장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신규 공급들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시장에다가 재개발 쪽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비해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 재건축 분야를 쉽게 정책적으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재건축을 좀 손을 대는 걸 좀 밀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달, 3월달과 6월달에 여러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도 활성화 정책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연구원 또는 이제 전문가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역시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그 중에서
뭐 안전진단 통과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 또는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이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제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만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거나 완화해야 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뚜렷한 어떤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문가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하거나 조정을 좀 해야만 이제 시장의 실질적인 공급인 재건축 사업,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은 제 의견은 좀 배제를 하고 각계 분야의 어떤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총집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오늘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금융권은 이제 부동산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 달라요. 금융권 쪽하고 건설업계 쪽의 의견을 좀 세 분을 얘기를 좀 들어봤고, 지금 이 마지막에 정책 대안을 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동산 쪽에 있는데, 하나는 학계 쪽에 있고 하나는 금융권에 있고 하나는 이제 플랫폼 쪽에 있고 또 한 분은 건설 쪽에 계신 분들,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전문가 그룹 중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좀 아우러져서 정책에 좀 반영이 돼서 시장이 하루속히 좀 안정화되고 실수요자나 서민들이 주택을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오늘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어떤 확실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정책적으로 바로 집행되거나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들, 특히나 많은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지속해서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발빠르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